안녕하세요. 박수를 치실 때는 이왕 칠 거 다 쳐버리세요. 다 쳐버리세요. 너무 그렇게 또 감동받게 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조금씩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항상 이 긍정적으로 합격이 되시려면 첫째, 희망과 노력이 항상 필요합니다. 항상 희망이 있다는 거. 또 희망만 가지면 안 돼. 바로 거기에 노력이 따라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자, 오늘은 472페이지 내용을 보면 챕터 2에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밑줄을 쫙 한번 그어보세요. 472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등기나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 등록 면허세인데, 먼저 이 등록 면허세의 구성은 등록 면허세. 원래 이 등록 면허세는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내는 등기 등록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 허가 등의 면허를 받을 때 면허세,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합성한 언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건축 허가 면허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내는 등기 등록세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또 등기 등록세는 원래 등기세하고 등록세가 따로따로 있는데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 생각을 해보자. 등기가 뭘까? 등록이 뭘까? 이게 참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첫째, 등기라 하는 것은 등기부에다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게 등기다. 등록은 뭐냐? 등록부에다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게 등록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러면 무엇을 등기하는 것인가? 권리를. 첫째, 이동성이 없는 재산은 등기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토지나 건물은 자발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럼 토지나 건물은 부동산을 등록한다, 등기한다? 등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등기,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산 같은 이동성을 갖는 재산은 등록을 한다. 그러면 자동차는 뭐 한다 그래야 돼요? 등록한다 해야지. 자동차를 등기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등기와 등록의 행위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등기를 한다는 것은 등기부는 등기소에 있는 권리기록부고 등록은 등록소에 있는 권리기록부입니다. 그럼 이러한 등기부나 등록부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관공서에서 기록 비치한 문서예요. 그래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관공서에서 기록하는 권리의 문서가 하나, 이것도 공부의 일종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공부에다가 권리를 기록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린 이것을 공시한다. 다시 뭐 한다? 공시한다. 그럼 공시할 때 법률 규정을 우리는 공시법이라 하고, 공시하기 전에 공시의 대가로 내야 되는 세금을 뭐예요? 등기 등록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등기나 등록세는 뭐 할 목적으로 내는 것이다? 공시할 목적으로. 등기부나 등록부의 권리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록한 다음에 세금 낼까? 기록하기 전에 먼저 내야 되는 것인가? 그걸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우리 대다수 백성들은 등기를 해주고 세금 내세요 해도 대부분이 내 안 내? 내지. 근데 꼭 그런 경우만 있지 않다 보니까 조세 질서가 문란해진다 그래서 등기 등록하기 전에 세금부터 내줘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세 증명이 없이는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알아두시고 이제 등록면허세를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등기 등록세를 공부할 텐데요. 그러면 첫 번째 배운 타이틀이 등록면허세 의의와 개념을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쭉 해왔던 거 두 번째가 과세 요건에 대해서, 과세 요건,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낼 것인가, 납세 절차. 근데 어떤 분은 얘기해요. 납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잘 내래요.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뭐 물론 맞는 말이죠. 이제 조건 어디에 어느 장소에 낼 것인가를 딱 정해 봐야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등기 등록세란 어떠한 세금일까? 첫째, 이 과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가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 우리는 무슨 세다? 지방세금, 지자체에 연관된 세금이다. 그러면 등기 등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누가 걷어갈 것인가? 제일 먼저 일반 도에서는 도지사가 걷어가고, 도지사에게 과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에게 있는 거예요. 구청장. 그래서 우리는 등록면허세는 도와 구청이 걷어가는 지방세라 그래서 우리는 등록면허세는 도구의 지방세다. 다시 말해서 도세 구세다. 그래서 우리가 도구, 다시 뭐예요? 도구. 그래서 도구 조금만 잘하면은 뭐가 돼버리죠? 도구. 싹 웃는 거 보니까 벌써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요. 바로 개가 물어가는 세금이다. 네. 개나 물어가라, 개나 물어가라. 자, 이렇게 장난 삼아서 개나 물어가라, 도구 세다 그랬더니 이게 시험 문제 진짜 나와버렸어요. 나와가지고 다음 중 구청이 과세하는 세금이 어느 거냐? 여러 개 세금목 중에서 등록면허세 그쪽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개가 물어가는 것이다. 도구세다. 그래서 도지사나 구청장이 개라는 소리 아니고 그냥 도구세다. 그러면 도와 구청이 걷어가는데 뭐에 대해서? 등기나 등록을 했을 때. 그러면 등기나 등록을 할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부과를 하겠다. 그럼 여기서 등기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등기하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등기 등록은 어떤 권리를 뭐 하는 게 등기 등록이냐? 공시하는 행위다 이 소리죠. 그래서 등기나 등록이라는 것은 어떠한 권리를 제일 먼저 창설할 수도 있고, 창설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 창설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건물 하나 지어놓고 등기부를 새로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권리 창설이에요. 그럼 권리를 창설할 수도 있고, 권리를 이전 등기할 수도 있고, 이전이다, 넘겨준다. 그 다음에 현재 들어있는 권리 관계를 질량을 바꾸는 변경도 할 수 있고, 다시 뭐예요? 변경. 뭐 건물의 구조를 변경한다, 쓰임새 용도를 변경한다, 이런 변경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설과 이전, 변경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권리를 없애는 소멸도 할 수 있다. 다시 뭐도 할 수 있다? 소멸, 없앨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소멸한다 했을 때 말소 등기한다, 멸실 등기한다는 걸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권리를 없애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 권리의 소멸까지도 전부 다 세금을 매기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권리를 창설하거나 이전했을 때는 상당히 권리관계가 중요도가 큰 것이므로 이런 것들은 가치를 따져서, 가치를 따져서 세금을 매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 중심의 세금이 부과가 된다. 가액 가지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취득세도 물건의 질량을 가지고 세금 계산했습니까? 가격을 가지고 했습니까? 가격. 이와 같이 가치를 따져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렇게 가치를 따져야지만 변경 등기나 소멸은 있는 권리를 청소 정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권리 변경과 소멸은 바로 건당. 특히 우리가 부동산 등기 같은 경우는 한 건당 6,000원씩만 내라. 그럼 구조 변경 등기 얼마? 6,000원. 또 건축물에 있던 뭐 철거하고 없애는 말소 등기 얼마? 6,000원.
이런 식으로 정액제로 건당 세금도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세는 결과적으로 이런 권리 창설과 이전 변경 소멸을 했을 때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인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건이나 또는 가치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한다면 바로 등록면허세는 항상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기하기 전에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세금부터 먼저 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등기하기 전에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다시 한번 세금을 뭐 해주고요? 납부를 해놓고 그럼 등기하겠다고 이제 세금을 내게 되면은 납부 영수증을 주게 되면 세금 냈다는 영수증은 그냥 호주머니에 갖고 계시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수증 말고 등록면허세 냈다는 확인서하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냈다는 통지서라는 종이 쪽지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서와 통지서를 이제 등기 서류에 첨부해서 이제 등기소로 이제 갑니다. 그럼 이제 등기소에 가서 다시 어디에 가서요? 등기소에 가서 나 이거 세금 냈다. 도구에다가 갖다 세금 냈다. 그러니 바로 등기소에 세금 다 냈으니까 등기 서류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등기를 하고 싶다라고 등기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다시 뭘 한다고요? 신청한다. 그럼 이제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등기가 접수가 되게 됩니다. 안 되면 말고요. 등기가 접수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등기가 접수가 됨으로써 그 냈던 세금이 바로 유효하게 된다. 그 유효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등기가 접수됐다는 건 한마디로 공시되었다. 다시 뭐가 되었다? 공시. 그렇게 해서 신청하에 접수가 됨으로써 유효하게 진행이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등기소에 가서 이러이러한 등기를 하겠다고 등기 신청을 했더니 그 등기관이 등기 서류를 보더니 이거 안 됩니다라고 등기 서류를 반려할 수 있어요. 등기 서류를 뭐 한다고? 반려한다. 이 반려한다는 것을 법률상의 용어로 각하시킨다. 다시 뭐 한다? 각하가 될 수 있다고. 각하. 그럼 등기가 각하가 될 수 있고 받아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각하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등기 신청을 했더니 얘가 등기 안 돼 이거 잘못한 거 이거 하면서 등기가 각하되는 거예요. 등기가 각하돼 버리면 세금은 내었고 안 내었고 내놨는데 등기하려고 세금을 내놨는데 신청 과정에서 각하가 돼 버리면 이미 납부한 세금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래서 각하가 된 경우는 기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이 된다. 다시 뭐가 된다? 환급해서 돌려준다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등기 신청을 했더니 등기가 접수가 돼버리면 우리나라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이 형식 심사다 보니까 무슨 심사? 형식의 심사라는 것은 서류만 맞으면 뭐만 맞으면? 서류만 맞으면 그 원인의 합법성, 정당성 가리질 않아요. 등기 접수가 돼버려요. 그럼 이제 바로 사기 등기하여 등기 신청해도 등기 접수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서류만 맞으면. 그런데 나중에 가서 공시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원인이 잘못됐다고 이미 등기한 권리가 무효 취소가 되어도 무효 뭐가 돼도 취소되어도 이미 공시된 다음에 취소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등록면허세는 유효한 것이지 취소됐다고 다시 환급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등기 절차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절차는 이제 정확한 법률상의 절차는 바로 공시법에서 배울 것이고 저는 세금에 관련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472페이지입니다. 네모 1번을 한번 보죠. 네모 1번의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기본 개념이다.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이제 바로 녹색 글씨에 제일 먼저 1. 지방세다 밑줄 쫙 끄시고 국세가 아니다. 지방세이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다음에 두 번째, 등록면허서는 이상한 말이 나왔네. 종가세, 종량세 나와 있어요. 그 종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 종자가 무슨 종자냐? 따를 종자입니다. 따라다닌다, 따라가겠다. 그러면 세금에 대한 과세 표준을 만들 때 종가세라 하는 것은 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매긴다 이 뜻이고, 종량제라고 하는 것은 양으로 세금을 매기겠다 이 뜻이걸랑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권리를 창설하거나 이전할 때는 가치 중심으로 종가제도예요. 그럼 취득세도 종가세인 거예요. 그러나 등록면허세의 유일한 특징 중에 하나가 말소나 변경 등기했을 때는 뭘로도 들어간다? 건당 들어가기도 한다. 그래서 양으로도 세금이 매겨진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슨 제도이다? 종량세도 성격을 갖는다. 그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세 번째, 등록면허세도 사전에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납세무자가 스스로 뭐하고 납부한다?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래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럼 등록면허세는 다시 한번 무슨 납부하라? 신고 납부해라. 그러면 세액의 확정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신고한 것으로 확정해주는 신고주의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약간의 특징, 의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순서가 뭐냐? 이제 여기까지 살펴봤으니까 과세 요건에 대해서 공부하자. 그럼 우리 과세 요건은 총 몇 가지가 있었다? 네 가지.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납세무자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등록면허세 뭘 공부하느냐? 과세 대상부터 한번 정리해 보자고. 과세 대상이다. 등록면허세를 할 때, 등기 등록을 할 때 그럼 어떤 것이 과세거리인지 그걸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어떤 것일까? 첫째, 권리 대상에다가 어떠한 등기 권리 대상 목적물에다가 등기하고자 하는, 등록하고자 하는 그 목적물에다가 권리 대상 목적물에다가 등기나 등록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럼 권리 대상 목적물에다가 등기나 등록하는 행위가 과세 대상이에요. 과세 대상. 그러면 지금부터 등기나 등록을 하는 행위가 과세 대상이라면 이제 여기서 물건별로 이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첫째가 그러면 권리 대상 목적물이 뭐일까? 첫째, 일 토지나 건물 가지고 등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을 갖다가 대상 목적물이 부동산이라면 이런 것은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런 것들은 바로 부동산 등기다. 다시 무슨 등기다? 부동산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 권리를 기록하는 걸 뭐다? 부동산 등기다.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 다음에 또 그럼 부동산만 등기 등록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또 자동차라는 차량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량. 그러면 자동차는 등기할까요? 등록할까요? 등록한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 등록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 종류는 상당히 많다. 각종 등기 등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 차량 등록 등등등등등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 이러한 물건도 등기 등록이 가능하지만 혹시나 인격도 등기 등록할 수 있나요? 이것을 물어보더라고요. 인격. 그러면 인의 격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인격이라 그래요. 그러면 현재 지구상에서 인격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소위 자연인이 있고 무슨 인이요? 자연인. 이 자연인은 다른 말로 우리는 세법에서 개인이다. 다시 뭐라고요?
개인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격을 부여받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법인이라고 한다. 다시 뭐예요? 법인. 그래서 우리 세법상의 인의 결합은 뭐와 뭐가 있다? 개인과 법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인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 그러면 자연인은 등기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돼요? 우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돌아다녀 안 돌아다녀? 이동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등기한다 그래야 돼요? 등록한다 그래야 돼요? 등록한다 그래야죠. 그래서 자연인은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등록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 태어났다. 무슨 등록? 출생 등록. 됐습니까? 다른 말로 주민 등록. 주민 등록. 태어난 걸. 그 다음에 자연인이 남자인데 군대 갔다 왔다는 표시를 주민등록부에 기록해 주는 거. 이걸 바로 자연인의 변경 등록. 무슨 등록? 등록부에 고치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것 말고도 만약에 그 자연인이 여기에 살고 있다가 소재지를 바꿔서 딴 쪽으로 이사를 가면 무슨 등록? 이전 등록이라는 것이고. 자연인이 사망하면 뭐예요? 이제 법을 배웠으니 사망 등록이 뭐야? 재적 등록. 이렇게 고상한 언어를 쓰세요. 고상하게. 그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에 대한 인적을 알고 싶으면 재적과로 가야 돼? 주민등록과로 가야 돼? 재적과에서 재적부를 떼면은 조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바로 주민등록 등을 바로 자연인이다. 자연인. 그래 자연인이 태어나면 출생 등록을 한다면 이럴 때 사람의 등록은 우리가 세금, 거래 대상의 목적물이 아닌 것이므로 과세 제외하고, 무슨 제외하고? 과세 제외하고 세금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주민등록 이전한다, 전입하고 막 할 때, 사망 등 신고하고 막 등록할 때 이것이 전부 다 뭐예요? 실질적으로 세금 낸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왜? 경제적 개념에서 자연인은 거래 대상이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법인은 또 상황이 달라요. 법인은 바로 등기를 할까요? 등록을 할까요? 뭐 한다? 등기한다. 등기. 그래서 우리는 법인 등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법인이 사람의 구실을 하려면, 어떤 구실을 하려면 법인 등기를 한다면 제일 먼저 법인이 탄생하는 등기부터 먼저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법인을 설립할 때 뭐 할 때? 설립, 사람은 출생. 그러면 법인을 설립할 때 하는 것을 법인 설립 등기라고 하고, 이때 설립 등기를 위하여 내야 된 세금을 우리는 설립 등기료다. 다시 한번 무슨 등기료다? 설립 등기료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이 설립을 했다면 그러면 설립 등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고 싶어 해요. 근데 사실상 법인의 설립 등기는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세율은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그럼 법인이 설립할 때는 사람과는 달리 세금을 내라. 이때 세금을 낼 때는요, 그 법인의 출자에게 세금을 1000분의 4 정도 내줘야 돼요. 다시 한번 출자에게 1000분의 몇을 내라? 4를 내달라. 출자에게. 그럼 지금부터 한번 설립 등기료가 얼마나 간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0분의 4 하면요 0.4%예요. 1억 정도를 한다면 40만 원 정도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만약에 법인이 출자를 10억을 출자해서 중개법인을 설립한다면, 중개법인을 설립을 한다면 설립 등기료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아까 1억이면 얼마라 그랬어요? 40만 원이니까 10억이면 400. 그런 식으로 설립 등기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은 설립할 때 설립 등기료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것이 법인의 출생신고예요. 출생신고. 그럼 법인의 출생신고는 약 자본금의 바로 1000분의 4 정도를 내야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비영리법인이라고 있어요. 무슨 영리법인이요? 비영리법인은 뭐 종교단체나 그 다음에 학교단체라든가, 종교단체 또 학교단체 또 사회복지법인 이런데, 이런 경우는 설립을 할 때 인격으로서 설립을 되기 위해서는 설립 등기료가 이거의 절반밖에 안 받아요.
그럼 절반밖에 안 받은다면은 설립 등기료는 얼마가 나온다? 1000분의 2 정도가 비영리법인의 설립 등기료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출생 신고할 때 법인 출생 신고의 대가로 내야 되는 것들이에요. 왜? 법인은 거래 대상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바로 세금 내어달라 이 말이지. 그래서 법인에 대한 설립 등기를 잠깐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근데 나머지 법인 등기는 또 있어요. 법인이 이사 갈 수 있고 없고 소재를 바꿀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법인이 지점도 설치할 수 있고 없고 있고 이런 각종 뭐의 격가지 등기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두시고 그럼 제가 왜 부동산 등기나 잘하지 이 부동산 등기나 좀 잘해 주시지 왜 법인 등기를 잠깐 설명했느냐 그 이유는요 법인 설립에 관한 법인 등기할 때 중과세가 있어요. 무슨 과세요? 중과세. 중과세는 법인이 출생신고나 법인이 전입 등을 할 때 법인의 인격에 관한 등기를 할 때 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다시 무슨 도시 안에서요? 대도시 안에서 법인이 설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해당된 등기료의 각 등기료의 3배로 해 3배로 3배 추가 아니라 3배로 한다. 그러면 2배 더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또 이것을 갖다가 이따금씩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세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대도시 안에서 법인이 설립하여 법인 등기한다면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 즉 다시 말해서 3배로 무슨 과세하겠다? 중과세한다. 이런 문장이 이따금씩 떨어져요. 그래서 요 취지를 참고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도시 안에서 3배를 한다면 1000분의 영리법인이라면 1000분의 4의 3배로 하니까 1000분의 얼마가 된다? 12로 법인 등기를 받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뭐냐? 법인에 대한 중과세 규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뭐냐? 바로 법인 등기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진정해야 되는 것은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저 열심히 해줘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가 뭡니까? 이 부동산 등기는요. 첫째 토지하고 건축물을 대상으로 토지나 건축물을 대상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것이 부동산 등기입니다. 그럼 토지나 건축물을 대상으로 등기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등기 사실을 가지고 등기하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했을 때 취득세에서 50만 원 이하짜리는 면세했어요 안 했어요? 면세했죠. 그럼 우리가 취득세에서 세금 낼 때 취득분 등기분 함께 내걸랑. 그런데 면세점에 속하는 것들은 취득세가 과세된 적이 있고 없고 없고 하지만 50만 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한다면 등기는 별개로 보고 이럴 때는 등록면허세는 과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가 면세되더라도 등기한다면 등록면허세는 내라 안 내라? 내라. 그래서 토지나 건물에 대한 취득세에서 배웠던 무슨 점에 해당되는 것도 면세점에 관한 등기 등록도 취득세를 내라. 아니 등록면허세를 내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첫 시간에 조세 총론을 공부하면서 제척기간이라는 걸 잠깐 공부했어요. 제척기간은 어떤 조세가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면 어느 기간까지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그 세금은 부과할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내지 않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그걸 등기를 한다면 등기 행위는 지금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과세 대상 중에서 제척기간이 만료된 것도 다시 한번 무슨 기간? 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도 지금 등기가 진행이 된다면 등록면허세는 토지나 건축물의 등기에 포함이다 안 포함이다? 포함시켜서 등기부는 과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등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 어떤 세금에 대한 면세점이나 제척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등기 사실만 있다면 등록면허세는 과세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또 그럼 부동산 등기한다면 부동산에다가 어떠한 권리를 등기하는 게 부동산 등기일까? 이제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파고들어야 됩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부동산 등기란 토지나 건물을 위하여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 권리를 등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위.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권리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권리 분석이에요. 그러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 권리를 등기를 한다면 어떠한 권리를 등기할 수 있습니까? 권리에 대한 종류를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첫째, 권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된 권리인 첫째가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고, 다시 무슨 권 등기? 소유한다는 거죠. 소유권 등기다. 그러면 소유권 등기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등기 등록을 한다 이거지. 그러면 만약에 물건이 갑이 내 거다면 갑의 소유권 등기이고, 그 다음에 갑이 아닌 제3자가 갑의 소유권에다가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영역을 표시하는 거, 이걸 소유권 무슨 권리다? 이외의 권리다. 그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갑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갑 이외의 다른 사람이 하는 권리예요. 갑의 부동산에다가.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 그 종류는 한 10대까지가 되는데요. 이 기초반에서는 다 할 것은 아니고 이러이러한 것을 등기할 수 있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떤 것이 있느냐? 타인의 부동산 토지 건물에다가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보증금의 안전을 위하여 세입자가 갖는 권리인 무슨 권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전세권 등기할 수 있고, 다시 무슨 권이요? 전세권. 그 다음에 당신에게 월 임차료를, 다시 임대료를 얼마씩 줄 테니까 임차 계약을 하자. 이 채권 계약인 월세 얼마 주기란 계약 관계로 하는 것을 월세 주기란 관계를 뭐라고 한다? 임차권 등기가 있다는 거예요. 임차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 전세권 임차권도 있고, 또 뭐 종류를 꼭 번호는 안 써도 괜찮아. 한꺼번에 다 묶어도 괜찮아요. 내가 당신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니까 바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내어달라. 무슨 권? 지상권 등기할 수 있고, 지상권. 그 다음에 또 내 땅에 길이 없으니 당신 땅에 길을 좀 내어달라고 하는 거. 이것을 바로 뭐냐? 길을 바로 취할 수 있는 권리. 무슨 권이다? 지역권 등기도 할 수 있다. 지역권 들어보셨어요? 아직 안 들었어요? 아직 민법에서 이 진도 안 나가셨나요? 그래요? 그럼 좋습니다. 저도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거 민법 과목이니까. 그럼 지역권 다시 지상권은 당신 땅 쓰자. 당신의 토지를 직접 다이렉트로 사용하자. 무슨 권? 지상권. 내 땅을 쓰고 싶은데 통로가 없을 때, 혹시 그럼 학개론에서 맹지는 들어보셨어요? 들어봤네. 맹지는 길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길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통로가 없는데 길이 필요하죠. 그래서 길이 필요해서 남의 땅에 길을 갖다 내어달라. 그래서 길을 쓰는 것들, 기 쓰는 권리가 뭐예요? 지역권 등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 은행에서 내 부동산에다가 융자금에 대한 바로 그 채권의 영역을 표시하는 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저당권. 이런 등등등등등의 권리가 전부 다 뭐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것들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토지나 건물을 위하여 권리를 등기하는데, 등기는 그 권리는 첫째 무슨 권과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다. 그 이외의 권리 중에서 한번 5개만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권리를 등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 등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면 등기를 하는 행위라는 것은 어떤 게 행위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등기라고 하는 행위는 소유권과 이외의 권리를 첫째가 창설할 수 있고, 다시 뭐 할 수 있고? 창설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신규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다. 창설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창설된 이 권리를 넘겨주는 무슨 등기도 하고, 이전 등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권리 질량을 바꾸는 무슨 등기도 하고, 변경 등기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권리 관계를 없애버리는 뭐예요? 소멸 등기도 한다. 그러면 소멸은 우리가 말소나 멸실 등기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금은 이러한 모든 행위마다 세금이 등록면허세가 과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처음부터 또 용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또 뭐냐? 첫째가 1. 소유권을 창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건물을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창설했다. 처음으로 권리 등기부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럼 만들어진 이 권리부는 영구 보존해 줘야 되는 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유권을 처음에 탄생시키는 것, 출생하는 등기를 우린 보존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등기? 보존 등기. 권리 길이 보존하자. 길이 보존할 권리이다. 그래서 소유권을 창설하는 것을 보존 등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무슨 등기? 이전 등기.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을 우리 이전의 등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을 주택을 상가로 용도를 바꾼다는 걸 용도 변경. 토지의 지목을 바꿔버리겠다. 지목 변경을 변경사항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됐느냐? 권리를 소멸한다. 말소나 멸실 등기한다. 이것이 권리 소멸에 관한 거. 이걸 바로 소멸 등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바로 등록면허세는 창설하든 이전하든 변경하든 소멸하든 간에 어떤 권리가 창설 이전 변경이 되더라도 세금은 다 과세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제 시험 볼 때 이걸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권리가 변경하거나 소멸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면 되었고 안 되었고? 안 됩니다. 이것도 세금은 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낸 다음에 변경 소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다시 한번 소유권 뭐예요? 이외의 권리도 제일 먼저 첫 출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면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이 이런 이외의 권리가 처음으로 기록할 때, 어떤 권리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이때 만들어지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설정 등기라 그래요. 다시 무슨 등기? 설정 등기다. 그러면 설정을 해서 권리가 창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만들어지려면 설정해 줘야 된다. 설정. 이 설자가 뭔지 또 무슨 설자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설자가 베풀설. 무슨 설? 베풀어서 권리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걸 설정이라 합니다. 그럼 여기 한번 잘 보시고요. 이제 설정자가 누군지, 권리자가 누군지를 한번 판단해 봐야 돼요. 여기 잘 보시고,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갑소유 건물입니다. 갑소유 건물이고요. 을이 요 건물을 상대로 전세 보증금을 10억을 지급하고 갑의 부동산에다가 전세권 등기를 한다면, 그럼 전세권 등기한다면 세입자 을은 전세 권리를 남의 부동산에다가 인식을 하고 표시를 했죠. 그럼 이제부터 전세 보증금에 대한 반환 청구는 얼마? 10억은 누구의 것이다? 을의 것이란 표시로서 바로 을을 우린 전부 다 전세권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무슨 권자? 전세권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전세권자는 을이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전세권자는 누가 된다? 을이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돈을 받고 갑은 자기 부동산에다가 전세권을 표시하라고 등기하라고 갑은 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안 베풀어 줬어요? 갑의 을의 전세 보증금의 안전을 위해서 갑이라는 자가 전세 등기하라고 동의했냐고 안 했냐고? 동의를 했잖아요. 동의했다는 것은 내 부동산에, 갑의 입장에 본다면 내 부동산에다가 전세 영역을 표시하라고 베풀어 줬잖아요. 네가 돈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베풀어 준 자, 다시 뭐 한 자?
베풀어 준 자가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무슨 자? 설정자. 다시 무슨 자? 설정자. 그럼 자 보겠습니다. 갑은 전세권 무슨 자고? 설정자. 그 다음에 을은 무슨 권자? 전세권자. 이런 경우에 전세권을 갖는 자가 바로 전세권자가 바로 세금을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권리를 가진 자니까. 그러면 이걸 전세권자, 설정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한번 또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상권 가지고 한번 해보죠.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자가 누군지 지상권자가 누군지 제가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갑의 토지가 있습니다. 을이라는 자는 요 갑의 토지를 20년간 사용하자 해서 지상권 등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약정에 따라서 지상권을 갖다가 등기를 한다면 갑은 지상권 그래 지료 얼마 주면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사용권을 내어주었어요, 안 내어줬어요? 내어주었으니까 갑은 뭐다? 권리를 베풀어 줬으니까 지상권에 대한 무슨 자가 되고? 설정자. 다시 무슨 자? 설정자. 그 다음에 을은 무슨 권자? 지상권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권자와 설정자를 이제 구분할 줄 아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 정도가 들어가면 등기법을 갈 텐데 무슨 법? 등기법 할 때 등기법 선생님의 설정자, 뭐 권리자, 뭐 의무자, 뭐 승기 신청자 막 이렇게 자자가 많이 나와요. 너무 자자가 많다 보니까 자 앉아.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설정자, 권리자, 설정자, 권리자. 그래서 요 두 개 합쳐서 설정자, 권리자 이를 합쳐서 바로 등기 신청자. 무슨 자? 신청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신청을 했을 때 전세권이라면 신청자가 바로 어떻게 되느냐? 둘 다 신청하는 것이지. 그걸 함께 신청하는 거 우리는 공동 신청이라 하고, 공동 신청을 했을 때 신청자가, 등기 신청자가 설정자는 전세권을 내어줘야 돼, 안 내줘야 돼? 내어줘야 된다. 내어준 설정자를 그 전세권에 줘야 될 의무자고, 이걸 권리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률의 용어를 한번 참고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창설도 할 수 있지만은 권리를 넘기는 이전 등기도 하고, 또 전세 보증금이 줄어가지고 그걸 변경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세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다시 보증금을 뭐 해주고 반환해주고 나가라 했을 때 전세권을 없애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말소, 소멸이 말이에요. 소멸도 다 세금을 내주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등기 등록을 했을 때 그럼 누가 세금을 내야 합니까? 이제 납세 의무자를 정해봐야 돼요. 납세 의무자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어떠한 등기 등록을 했을 때 항상 권리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다시 무슨 자가? 권리자. 그럼 이때 권리자는 어떤 등기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첫째,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권리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판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등기를 하더라도 법원에 부탁해서 하는 등기를 촉탁 등기라고 그래요. 무슨 등기? 촉탁. 법원에 부탁을 해서 민권의 민사 권리에 대한 권리를 등기하는 걸 촉탁 등기인데, 촉탁을 하든 신청을 하든 일단의 권리자가 항상 납세 의무자예요. 누구 돈이 나갔느냐는 중요치 않아요. 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권리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고요. 그럼 내가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어서 보존 등기한다면 보존 등기 권리자는 갑 맞죠? 갑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그럼 남의 부동산에다가 전세 등기한다면 전세권에 대한 것은 무슨 권자? 전세 권리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집주인이 대납해 주더라도 법정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전세권자로 되는 것이지, 대납해 줬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바뀌는 건 절대 아닙니다. 법정 의무자를 보면 잘 좀 참고해 주시고, 그럼 여기까지 진행이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밑줄을 그어가면서 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네모 박스 2번에 밑에 472페이지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나와 있어요.
첫 줄에 보면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권리 대상 목적물에 대한 재산권의 취득이다 및 기타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그 공시 행위를 말한다. 됐어요. 그리고 따라서 취득세 쪽에서 부가제척 기간이 끝났거나 면세점 적용 대상일지라도 등기가 진행이 된다면 등기 비용은 부과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나와 있습니다.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두 번째 줄의 끝에 등기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그 자, 받은 자라 하는 것은 어떤 해당 권리자를 말합니다. 다시 무슨 자를 말한다? 권리자. 해당 권리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등기나 등록 후에 거기다 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등기가 끝난 다음에 공시가 다 됐어. 근데 과거에 등기 권리가 무효 취소가 될 수 있어요. 사기 등기 말 이런 것들. 그럼 무효 취소가 돼도 공시한 다음에 취소입니까? 공시 전에 취소입니까? 공시 이후에 취소지요. 그럼 과거를 다시 소급하여 공시 대가를 환급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럼 차라리 등기가 각하됐다면 납부한 등록세는 환급이 되지만 각하되지 않는 이상 공시한 다음에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자까지 정리했으니까 이제 세금 계산에 들어가야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과세 표준을 알아봐야 합니다. 과세 표준이다.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과세 표준은 첫째 권리를 창설하거나 권리를 취득했다 이 말이. 그 다음에 이전 등기하든가 권리 질량을 바꾸는 변경 등기하든가 소멸 등기할 때 과세 표준은 뭘로 만들어서 곱하기 세율을 해야 되나요? 그럼 여기서 과세 표준을 잡을 때 근거의 대줄기를 먼저 아셔야 돼요. 권리를 창설하거나 이전 등기할 때는 언제나 가액을 가지고 가치 가지고 세금을 구해야 하고 가치를 잡아라. 과표 가치를. 그 다음에 변경이나 소멸 등기할 때는 사안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므로 한 건당으로 과표를 잡아라. 매 한 건당 잡아라. 그러면 한 건당 얼마나 내면 되냐고요? 부동산 등기는 한 건당 얼마? 6,000원씩만 내면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이나 소멸 등기는 세금이 싸다 비싸다? 싸다. 그러니까 6,000원밖에 안 들어가요. 6,000원밖에. 근데 이것을 배우고 나서 어떤 우리 사모님께서 어떤 바로 공부하셨던 분 중에서 남편이 부동산이 좀 있으신 모양이라 사기만 했지 팔아본 적도 없고 질량을 바꾸는 변경 등기도 안 해봤고 그런데 변경 등기할 일이 생긴 거예요. 한 30억 정도 되는 부동산에. 그때 부인께서 그랬나 봐요. 변경 등기하게 되면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밖에 안 들어가는 것을 6,000원 한 건당 6,000원인데 남편한테 그때 100만 원인가 탔대나 내가 변경 등기 싸게 하겠다고 싸게 해주겠다고 해. 그래서 용돈 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는 게 힘이죠. 아는 게 힘이죠. 올해 이제 세무 상담을 제가 받다 보면은 단순한 법의 논리로 이렇게 하면 세금이 반이 주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신고해서 배 이상을 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상담에 오면은 세금을 많이 좀 줄여주는 게 많죠. 특히 우리가 어떤 지역이냐면 저쪽에 일산 지역에서 어떤 분이 농지를 팔았는데 한 20, 30년 농사 지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가격이 막 폭등해가지고 농지를 팔고 나서 세금 신고했는데 다 내고 왔더라고요. 그냥 세무서 가서 그거 아끼겠다고 세무사 수임료 아끼겠다고 바로 세무서가 직접 안내에 따라서 신고하고 왔더라고요. 아무 소리 없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농지는 세금을 1억 정도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 농지 팔았는데 세금 DC해 주는 거 있습니까? 한 들어봅시다 했더니 한 1억의 세금을 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오래전 사건이 아니라서 환급 신청을 했고, 무슨 신청? 감면 신청을 나중에 해서 1억을 환급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환급 받을 땐 이자도 떨어져 안 떨어져? 이자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저보고 막 손을 잡고 그냥 닭똥 비슷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1억을 벌 줄은 몰랐다고. 은혜 꼭 갚겠다고. 지금까지 갚지는 않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당 들어가는 거 6천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잡아가 봐야 돼요. 그럼 부동산 등기를 가지고 권리를 창설과 이전했다면 선생님께서 지금 가액을 가지고 한다 했는데 어떤 가격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이제 가격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그중에서 제일 먼저 바로 부동산 그 등기 대상에 부동산 가액을 가지고 세금 계산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액과는 관계없이 채권 금액 가지고 등기 등록세 계산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금액도 있습니다. 다시 무슨 금액이요? 기타 금액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것이 부동산 가격입니까? 어떤 권리가 채권 금액입니까? 어떤 권리가 기타 금액입니까? 그 논제거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기타 금액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 기타 금액으로 하는 것은 첫째가 뭐냐? 전세권 등기할 때는, 다시 무슨 권 등기할 때는? 전세권 등기할 때. 그럼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얼마냐? 10억짜리다. 갑소유 부동산이 10억짜리다. 그런데 을이라는 자가 전세 보증금 3억을 주고 3억을 주면서 전세권 등기한다면 전세권자 누구는? 전세권자가 누구예요? 을. 을은 전세 권리를 가진 을은 갑의 부동산 10억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해야 아니면 전세 보증금 3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3억을 위해서 했다면 전세권 등기는 부동산 가액으로 하지 말고 무슨 금으로? 전세금만큼 가지고 해달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임차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무슨 권이요? 임차권이 있죠. 임차권. 임차권 등기는 월세 계약의 조건입니다. 요 임차권 등기를 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럼 임차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갑의 상가가 있는 모양이라 갑이 상가인데 을은 여기다 장사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월세 보증금을 1억을 지급하고 한 달 월세를 월세 한 달을 갖다가 5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바로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월수는 바로 36개월에서 3년을 잡았다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임차권 등기한다면은 임차 권리자는 누가 되고? 을, 차임의 권리가. 그 다음에 설정자는 누가 되고? 갑이 되는 것이고. 그럼 임차권 등기할 때는 여기서 중요할 것은 이 임차권은 다시 무슨 권은? 차임의 목적입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의 목적입니까? 거기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걸 구분하라고.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무슨 권이고? 전세권이고. 여기서 월세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임차권이에요. 그래서 임차권은 보증금은 절대 넣으면 안 되고 바로 한 달 월세 얼마? 500만 원 갖고 세금 계산해야 돼. 그것도 한 달치만 갖고 합니다. 개월수가 있다고 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 500만 원 가지고 세금 계산하는 것이 임차권 등기입니다. 다시 무슨 권 등기라고요? 임차권 등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임차권은 이렇게 이제 세금 계산은 세금 계산은 한 달 월세만 갖고 하시고 보증금은 넣으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임차권은 보증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갖는 그런 권리가 아니라고요. 그냥 단 한 달 월세 500 주고 받겠다라는 약속 증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보증금은 등기부에 단순히 기재만 하는 것뿐이지 반환 청구를 위한 권리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500만 원은 다시 얼마는? 500만 원 이 월세만 갖고 하십시오. 다시 무슨 세만 갖고 하라고요? 월세만 갖고 이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세금 계산은 이것까지 허락했는데 혹시 중개사법 지금 배우고 있죠? 만약에 공인 중개사가 월세를 중개한다면
월세 계약을 중개를 했다면 요 월세만 갖고 수수료 받으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중개사법에서는 월세 계약에서는 중개 수수료를 좀 만땅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연구한 게 어떻게 연구해놨느냐? 중개 수수료 받을 때는 보증금 얼마에다가 1억에다가 플러스 한 달 월세 뭐예요? 500에 곱하기 몇? 100을 곱해서 나온 수치로 해서 총 외형의 금액을 부풀려서 수수료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계산하는 것은 세금 계산이고 중개사법 선생님은 뭐 계산해 놓은 거예요? 중개 수수료 계산 방법이고 그래서 수수료 계산과 세금 계산은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했으면 다 버리세요. 억지로 기억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억하려 해서 잡히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버리고 나중에 보고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금액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채권 금액이 뭐냐? 이 채권 금액만큼만 가지고 세금 계산할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당권이 있습니다. 다시 무슨 권이요? 저당권. 이 저당권은 저당권자가 자기 채권의 안전을 위해서 타인의 부동산에다가 영역을 표시하는 게 저당권이에요. 여기 한번 보시고요. 갑소유 부동산에다가 을은행이라고 한 자가 을은행에서 이 갑소유 부동산은 바로 30억짜리 건물인데 여기다가 을은행에서 10억을 담보대출해주고 은행에서 저당권을 갖는다. 그럼 저당권자가 누구이고 은행.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이고 갑이 되는 것이다. 100% 준 자가. 그럼 이 경우에 저당권에 대한 세금은 저당권자 누가? 은행이 납세무자가 되고 이때 저당의 목적은 30억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의 부동산에다가 저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10억을 목적으로 저당했습니까? 그럼 10억이 채권 금액 아니겠어요? 10억 가지고만 세금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돈 빌린 사람인 설정자 보고 내라고 그러죠. 그럴 경우 있잖아요. 그래도 납세무자는 누가 된다? 저당권자가 법정 납세무자지. 누가 부담해 주는지는 제발 따지지 마라 이 말은. 누구 호주머니에 돈 나온 것은 따지는 거 아니에요. 세법은. 누가 그 세금의 납세무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권리자가 되는 것이다. 다시 무슨 자가 되는 것이다? 권리자. 바로 저당권자가 납세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억에 대한 채권금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저당권 할 때 저자를 쓰는데 요 저자가 무슨 저자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막을 저자예요. 무슨 저자요? 막아놓는다. 채권의 영역을 막아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을 저자 그는 바로 채권의 영역을 막아놓은 것을 저당. 다시 뭐예요? 저당. 그 다음에 유치를 목적으로 돈 빌려주고 유치하고 있는 상태를 뭐예요? 전당. 그걸 업으로 한 사람은 뭐예요? 전당포. 전당. 그 다음에 그 부동산에다가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채권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을 뭐예요? 저당. 그럼 우리가 무슨 저자라고 그랬어요? 막을 저자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시골에 가시면 바로 물을 가둬놓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저수지. 저수지는 뭐예요? 물을 막아놓은 걸 저수지고 부동산에다가 나의 채권이 있다는 걸 권리 금액을 표시하에 막아놓는 것을 우리 뭐예요? 저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걸 저당권이라는 게 어떤 것이 알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부동산 가액으로 해야 될 텐데 요 가액은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되니까 이제 쉬었다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식하십시오.